원전 수사 맡기 차관 벼락 임명. 네. 이 방금요. 이용구 이 차관으로 이번에 임명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. "내가 개혁안이라는 거 원래 개혁은 고통스러운 거다. 근데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겠다." 이렇게 이제 취임사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이 사람이야말로 솔직히 해 갖고 아파트 강남에 두 채에다가 그다음에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졸속으로 그냥 하이패스 이것도 달지 않고 그냥 무법으로 그냥 이 통과를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"차관이다."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 과정 또는 법칙 한마디로 개혁에 대해서 무슨 구정물을 끼얹은 말하자면 적폐인 거예요. 이 이용구 이 판사 출신의 이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자체가 적폐인 겁니다. 얘네들이 이렇게 적폐와 악업을 켜켜로 쌓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자, 그런 점에서요.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이 차관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용규라는 사람은요. 한마디로요. 네, 한심한 사람이죠. 자, 강남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고요. 판사 출신입니다. 그리고요. 오늘인가 어제 이 자기가 더 이상 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수임을 거둬들였는데 철회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, 이 산자부 이 공무원들이 이거 월성 이거 셧다운 하는 거 문제 많습니다. 이러니까 딱 그 보고서를 갖고 그냥 부들부들 떠면서 "너 죽을래?" 이렇게 했던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. 탈원전에 있어서. 자,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삼종의 신기를 다 갖춘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첫째, 이 사람은 뭡니까? 판사 출신이에요. 그동안 검사 출신으로 차관을 하고 이랬더니 검찰 조직과 자기 후배들에게 볼 낯이 없고 나도 지금 난파선에서 탈출해야 되겠다. 이래 갖고 친추미애, 친정부 뭐 이쪽에 있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그냥 다 이제 흩어져 버린 거야.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초토화가 된 겁니다. 또 이성윤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어저께 뭐 반차 썼다면서요. 집에서 나 그만두고 싶다고 사표 쓰고 있었을 텐데 또 청와대에서 전화 왔겠죠. 그러면 재미없어요. 뭐 이렇게. 그래서 아마 꾸역꾸역 나올 텐데 지금 손발이 다 없는 거죠. 그래서 검사들은 안 되겠다 해갖고 법무부 차관의 판사 출신을 낸 거예요.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었고 완전히 그 진영이죠. 자기네 편이죠. 그리고 추미애의 청문회 할 때 지원단장을 맡기도 하고 완전 그쪽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판사 출신.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탈원전에 대해서 이 직권남용, 이 배임,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탈원전의 이 프레임에 대해서 또 컨텐츠, 속사정에 대해서 따끔할 겁니다. 그리고 백운규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딱 앉아가지고 참관을 했다는 거예요. 이건 뭘 뜻하냐? 무슨 자료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다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집에 미리 가가지고 자료 같은 거 빼돌릴 거 다 빼돌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람이에요. 이건 뭘 뜻합니까, 여러분? 추미애가 벼락치기로 윤석열 목을 댕강댕강 자르겠다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윤석열이 탈원전 수사에 대해서 막 브레이크를 엑셀로 바꾸던 그런 딱 순간이었어요. 그 타이밍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벼락치기 장관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임명을 한 거는 탈원전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탈원전을 필사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진짜 그 몸부림이다 이렇게 봅니다. 우리가 이 네덜란드의 뭐 동화 실화라고 그러죠. 이 댐에 거기는 이제 운하로 돼 있으니까 댐에 이런 구멍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린
이 소년이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해갖고 밤새워 그걸 막았다는 어린 소년의 힘으로 이런 아름다운 이 실화가 있습니다. 근데 구멍이 요만할 때는 어린 소년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탈원전이라는 건요. 구멍이 막 이만한 데가 이렇게 크랙이 그냥 막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. 특히 그 크랙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, 여러분? 원전의 경제성이에요. 월성 1호기의 경제성.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학이고 팩트인 거예요. 뭐 초록 그 녹색 그 혁명이 좋아요. 뭐 뉴 그린 뭐 하면서 그린 되게 좋아하죠. 이 문정권이. 그런데 이게 원전이라는 건 문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판도라 한번 보고 뭐 원전은 위험해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 원전을 하지 않고 풍력, 태양광 이런 걸 해야 돼요. 우리나라 같은 데서 무슨 풍력을 하고 태양광을 합니까? 지금 다 이것도 비리가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는 계속 2, 3년 그 이후도 가동할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.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백운규가 너 죽을래 했던 거 아닙니까? 이거는 경제성이에요. 나라의 정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과 이거를 셧다운 시키는 것에 말하자면 반경제성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재판에 올라가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기소를 하고 이번에 이제 영장을 딱 그 우리의 이 윤 카리스마가 오자마자 국민총장이 오자마자 이 탈원전 수사에 막 박차를 가하면서 영장 청구에 사인을 딱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검찰이 국민을 대신하고 이러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100% 문재인 쇠고랑차입니다, 여러분. 이거는 국가의 재산을 손괴했다는 거예요. 경제성이 있는 멀쩡한 원전을 이거를 딱 셧다운을 시켰다. 이거는 문재인이 우리 재산을 횡령한 거다. 국가 재산을 횡령하는 거다. 이런 혐의가 됩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아파트 이 두 채까지 있는데도 그냥 이거를 이제 좋다고 프리패스 했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두 채가 있던 세 채가 있던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일을 하는데 적임자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. 네? 아니 우리가 사유재산권 존중하는 나라에서 세 채 아니라 20채라도 이거는 합법으로 샀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. 근데 이 쟤네들이 뭐라고 했어요? 강남 아파트 뭔가 주택 한 채만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이게 뭐 모든 장관과 하다못해 청와대 비서들까지도 그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놓고 법무부 차관이라는 엄청난 자리에는 강남 두 채 패스 하루 만에 이렇게 졸속을 한 거예요. 참 부끄러운 겁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거는요.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백운규 변호사를 즉 법무부 차관으로 모셔온 거죠. 이거 어떻게 보세요, 여러분? 진짜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탈원전에 이 방어막을 쳐줬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데리고 왔다. 지금 추미애를 비롯해서 문재인까지 이 탈원전의 불법성 이게 제일 정말 내 목에 칼을 겨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백운규 변호사만 하지 말고 우리 정권, 문정권 변호 좀 이 원전에 대해서 해다오.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. 그래서 백운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죠. 참 나라꼴 아주 괴이적게 돌아갑니다, 여러분. 자,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자, 문재인이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죠. 그러면서 마지막도 자기가 얼굴 마담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새로운 차관은 위원장을 맡지 말고 그냥 위원으로만 들어가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아주 공정한 척, 아주 자기가 사심 없는 척 해봤자죠. 아니 그동안에 윤석열 자르려고 추미애 앞서 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칼춤추게 했는데 그거 믿을 국민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문재인이 지금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. 내일 과연 징계위원회 열릴까요? 저는 못 열릴 거라고 봅니다.
일단 이 징계위원회에 추미애가 데리고 올 사람들이 추미애가 데리고 올 사람들이 과연 나 추미애랑 같이 짝짝꿍 할까? 이렇게 못할 거예요. 징계위원회, 그다음에 법원의 그런 판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. 그래서 아마 인원수 맞추기가 어려울 거고 또 그 내부에서도요. 아,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윤석열 쪽에서 뭘 했느냐. 이 징계위원회의 명단을 알려다오 했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생활이라고 한 거야. 아니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? 아니 징계위원회가 나라의 정말 이 나라의 국민총장,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자리인데 그게 왜 사생활이에요 여러분. 진짜 이 좌파들이 너무 허술하고 제가 웃기는 게 아니 그게 왜 사생활이냐고요.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니 이게 왜 사생활입니까? 그래서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연기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심재철이라든가 이 새로 들어온 이 이용규 차관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. 너는 안 돼. 네가 있으면 우리는 못해. 이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이 징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늦게 열리면 열릴수록 좋습니다. 왜? 그만큼 윤석열은 시간을 벌게 되고 여론은 부글부글부글하고 이제 막 그냥 마그마처럼 이렇게 끌어올라갖고 막 이렇게 뜨겁게 돼갖고 청와대를 마그마로 덮겠죠. 용암으로요. 괜찮죠. 근데 문재인이죠. 문제는 문재인. 문재인이 이제 절차대로 하겠다.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느냐.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. 추미애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받아가지고 문재인한테 건의를 하면은 그냥 대통령은 결정권이 없고 그 법무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. 이러는 거예요. 참 못났죠, 여러분. 자, 이게 좋게 말아가지고 저 좌파 쪽에서는 기껏 생각한다는 게 징계위원회 위원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법과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추미애가 올리는 해임 건의를 그대로 받는 거다. 이게 얘네들이 억지로 짜맞춘 논리예요. 이게 무슨 논리나 됩니까? 이 문재인이 그동안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못하니까 추미애한테 다 시키고 나더니 이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. 이러면서 절차대로 하겠다. 나는 쏙 빠지고. 그래서 추미애한테 다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.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이 사람들의 검찰 개혁인 거예요. 그러면서 절차대로 순리대로 하겠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절차대로. 참 웃기는 말인데 순리대로도 굉장히 웃기죠. 순리대로는 저희 동네에 최근에 그 문을 연 순댓집 이름이 순리대로예요. 제가 순대 좋아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그 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. 이런 거 뭐 요새 말하는 뒷광고 이런 거 아니죠. 순리대로는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.